요즘 날씨가 정말 추워졌어요. 밖에 나가면 바람이 너무 차서 저도 산책하기가 싫은데요. 이런 겨울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추운 날씨에 강아지를 산책시켜도 괜찮을까요? 하는 거예요. 강아지가 너무 춥진 않을까? 옷을 입혀야 하나? 발 시려울 것 같은데 신발을 신겨줘야 하나? 이런 고민 반려견을 키우는 집사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강아지들의 권리라고도 하는 산책은 해야겠고, 날은 너무 추워서 걱정이 되고, 저도 처음 강아지를 키울 때는 정말 고민이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추운 겨울에도 우리 강아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산책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시작해볼까요? 먼저 강아지는 얼마나 추워야 추위를 느낄까요? 사람도 추위에 강한 사람, 약한 사람이 있듯이 강아지도 그렇답니다. 허스키나 사모예드 같은 북극권 견종은 오히려 추위를 즐기지만 치와와나 닥스훈트 같은 단모종들은 추위에 약해요. 일반적으로 영상 10도 정도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온도가 영상 4도 아래로 떨어지면 소형견이나 털이 짧은 아이들은 벌써 떨기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추위라는 게 강아지 크기나 털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다르게 미치는데요. 터프트 대학에서 발표한 추운 날씨 안전 지침표에 따르면 소형견이나 단모종은 4도 이하에서 추위를 느끼게 되고 장시간의 외부 활동은 위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영하 6도 이하에서는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형견의 경우에도 영하 1도 이하부터는 추위를 느끼고 장시간의 외부 활동은 위험할 수 있고 영하 12도 이하부터는 생명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모든 강아지가 개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는 온도에서 장시간 노출이 되면 동상이나 저체온증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도 산책은 필요해요. 산책이 우리 강아지들에게는 필수 요소이고 견생의 행복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인데요. 그럼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겨울 산책에 옷을 입혀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강아지의 견종과 체형에 따라 다릅니다. 털이 두껍고 이중모를 가진 강아지는 굳이 옷을 입히지 않아도 돼요. 말라뮤트나 사모예드, 스피츠, 허스키 같은 견종들이죠. 이런 견종들은 풍성하고 빽빽한 털 사이사이에 따뜻한 공기층을 형성하고 있어서 차가운 온도나 습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데 옷을 입히게 되면 오히려 털이 꾹 눌려버려서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천연 방한복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짧게 미용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옷을 입히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치와와, 닥스훈트, 푸들 같은 단모종들은 추위에 약해요. 노령견이나 어린 강아지, 아주 작은 체구를 가는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추위에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따뜻한 옷이 필요해요. 옷을 선택할 때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소재로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디자인이 좋고요. 귀엽다고 너무 장식이 많은 옷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실내에서 추운 날씨에 옷이 필요할까요? 실내에서는 영상 10도 이상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 옷을 입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해요. 오히려 옷을 입히는 것이 피부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강아지가 옷을 입고 편안해하는지 보는 거예요. 저희 집 강아지들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강아지도 있거든요. 반응을 살펴보면서 필요하다면 따뜻한 옷을 챙겨주세요. 이렇게 추운 날 산책은 가능하지만 눈 오는 날에는 주의해야 하는 점이 있어요. 눈이 오면 제설 작업을 하느라 바닥에 염화칼슘을 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염화칼슘이 바닥에 닿는다고 즉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발바닥이 갈라진다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강아지가 발을 핥다가 먹게 되면 위장장애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산책을 다녀오면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물에 적신 물티슈로 깨끗이 닦고 말려주는 것이 좋아요. 신발은 꼭 신어야 할까요? 염화칼슘으로부터 발을 보호하려면 신발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강아지에게 신발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강아지 발바닥은 패드가 두껍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거의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이나 혈관도 많이 없기 때문에 바닥에 닿았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발이 시렵다거나 하지는 않아요.
발바닥으로 느끼는 촉감도 강아지들이 산책하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감각인데 이걸 다 차단해버리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 바닥에 위험한 물건이 많거나 염화칼슘이 너무 많은 환경이라면 신발을 신겨서 보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산책 전에 집 안에서 연습을 해보세요. 저희 집 강아지들은 신발을 신는 것을 너무 싫어해서 겨울에도 염화칼슘이 없거나 적은 산책로를 찾아서 신발 없이 산책하고 들어와서 꼼꼼하게 닦아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밖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라면 겨울철 따뜻한 계집은 필수입니다. 시골에 보면 추운데 묶여서 방치되어 있는 강아지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강아지도 일정 온도 이하에서는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계집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내부에 건조한 담요나 보온 패드를 깔아주세요. 바닥에 단열재를 추가하면 더 효과적이겠죠. 실내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라면 포근한 침대나 담요 또는 방석을 준비해주세요. 창문에서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강아지가 편안히 누울 수 있는 조용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따뜻하고 행복하게 겨울을 날 수 있을 거예요. 영하 6도 이하로 내려가는 한파가 올 땐 강아지를 최대한 실내에 두세요. 산책은 짧게 하고 대신 집 안에서 장난감을 이용한 놀이로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는 것이 좋아요. 겨울철에도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니까 충분히 물을 많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령견이나 소형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따뜻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아지의 귀, 코, 발바닥은 동상에 특히 취약하니까 자주 체크해 주세요. 강아지의 정상 체온은 38.3도에서 39.2도 정도입니다. 체온이 37.2도 이하로 떨어지면 저체온증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39.4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열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41.1도를 넘을 경우엔 심각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재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온도계를 강아지의 직장에 약 1에서 2cm 정도 넣고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이것이 어려운 경우 강아지의 귀로 체온을 잴 수 있는 귀 체온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질 수 있어요. 둘 다 없다면 강아지를 안아서 평소와 어떻게 다른지 느껴보세요. 귀 안쪽이나 배의 온도를 손으로 느껴보시는데 강아지가 평소보다 많이 뜨겁거나 차갑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강아지가 추울 때 보내는 신호로는 몸을 떨거나 귀와 발, 코끝이 심하게 차가워지고 걷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등이 있어요. 강아지도 감기에 걸리는데요. 주요 증상으로는 기침, 재채기, 맑은 콧물, 열, 식욕 감소 등이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초기에 대처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감기 증상이 보이면 따뜻한 곳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수분 섭취를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 증상이 심하다면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죠? 감기 예방을 위해 겨울철에는 외출 후에 따뜻한 환경을 꼭 유지해 주세요. 오늘은 추운 겨울에 우리 강아지들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케어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강아지에게 겨울은 신나는 계절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조심해야 할 계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강아지는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꿀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저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